자, 집합에서 두 번째로 같이 보게 될 내용은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분 집합이에요. 두 집합 A, 1, 3, 5, B, 1, 2, 3, 4, 5를 생각할 때 집합 A의 원소 1, 3, 5는 모두 집합 B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1, 3, 5를 A가 갖고 있는데 B가요, 1, 3, 5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A가 B에 모두 속하는 관계일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리가 바뀌더라도 A가 B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호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A가 B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호를 열어주신 다음에 슬래시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것은 이렇게 3개짜리였는데 이번에는요 2개짜리가 나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2개짜리는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럼 이 위에 3개짜리는 뭐였어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이 3개짜리였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땐 동일하게 슬래시를 그어주신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표현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 3개짜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x가요, 원소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 집합 A에 원소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A가 B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집합 A의 모든 것들이 집합 B에 포함되고 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건데 기호로 나타내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A는 B의 부분 집합,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분 집합의 성질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공집합에 대해서 배웠죠. 아무런 원소를 갖고 있지 않은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합에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항상 그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임의의 집합 A는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A는 A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해지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A도 C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A가 B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B가요, 다시 C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죠. 그렇다면 결국 이 A라는 친구는 당연히 C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의 특징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집합 X가 있다고 했을 때 원소가 A, B, C입니다. 이 A, B, C의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집합 A가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일부분만 갖고 있는 집합들도 다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 B, C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작은 파트의 집합들을 만들어주면 그 친구들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아무 원소도 갖고 있지 않은 공집합도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고요. A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A만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B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C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A, B 2개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B, C를 갖고 있어도 돼요. A, C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이 모든 친구들이요,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요.
따라서 집합 X의 모든 부분집합은 8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아까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그래서 얘도 들어갔고요. 각각 원소를 하나씩 갖고 있는 친구, 2개씩 갖고 있는 친구들도 들어가다가 마지막 얘는요. 결국 집합 X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집합 X도 X 자체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 문제는 5번, 6번, 7번을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같이 필수예제 6번 부분집합 구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다음 상황에 대해서 1, 2, 3, 4, 5번 다음을 모두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소의 개수가 0인 부분집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0이면 우리는 공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원소를 하나씩만 가져야 하니까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은요. 2개씩 원소를 가져야 하니까 1, 2가 되는 경우, 1, 3이 되는 경우, 2,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1, 2, 3 전체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2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1과 2가 있는 경우 2와 3이 있는 경우 그리고 1, 2, 3이 모두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해주시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으셨죠?